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태안 천리포 닭섬에 고립됐던 관광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관광하러 섬에 들어갔다가 물때를 확인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에서 승용차와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일 본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가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어떤 대통령을 바라는지 또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청년들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국가에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국민만 좀 제대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복지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좀 돼야 아무래도 나라를 번영하기에도 되게 좋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야 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니까 최대한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돼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분열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한 반년 정도. 그래서 그 내수 경제부터 빨리 일으켜가지고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몸소 매일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수 경기 활성화랑 물가 안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싸우지 마요. 그런 것 좀 우리 국민들이 안 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범죄 없는 사회,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좀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고요. 소상공인들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트럼프와 관계된 그런 걸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난 29일 오후 2시 50분쯤 태안 소원면 천리포 닭섬에 고립됐던 관광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태안 해양경찰서는 연안 구조정을 보내 신고 20분 만에 고립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광하러 섬에 들어갔다가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서해안 지역은 조수간만차가 크고 갯바위가 많아 물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무인도 등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에서 승용차와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 1명이 다쳤습니다. 29일 오후 5시쯤 서산시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인근에서 승용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보행자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기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로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한 문화유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생활 불편 등 갈등 해소 방안을 보완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유산 규제와 재산권 침해 문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문화유산 규제 개선 요구 29건 가운데 수용된 건은 6건입니다. 이어서 박수현 의원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연중 범도민 연안 정화 활동인 구해줘요 충남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충남도 해양정책과 김준우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우선 구해줘요 충남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연중 범도민 연안 정화 활동인 구해줘요 충남시 프로젝트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내 연안 7개 시군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지역 주민,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7일 서천군 유우도에서 도와 서천군 공무원을 비롯해 바다환경지킴이, 서천군 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해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주요 내용은 해양환경교육 및 생태탐방, 플로깅 등과 연계한 도민 참여형 정화활동, 해양 레저 동호회와 함께하는 레저형 정화활동, 기업, 단체가 특정 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돌보고 관리하는 반려해변형 연안 정화활동 등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상시 관리를 위해 매월 셋째 주를 연안 정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군에서는 연안 정화 활동 등 캠페인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관리를 위해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내 유관기관, 반려해변 기업체 등과 함께 연안 시군에서 대규모 연안 정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 프로젝트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연안정화 활동은 서천군 유우도를 시작으로 보령시 소왕사구, 아산시 걸메리 해안가, 서산시 고파도항, 당진시 용무치 해변, 서천 장항읍 해안가, 홍성군 국리항, 태안군 마건포 해수욕장에서 금강유역 환경청, 대산해양수산청, 해경 어촌계 주민 등 17개 기관 40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충청남도는 프로젝트 외에도 해양환경 교육 확대, 육상기인 쓰레기 차단시설 운영, 해양쓰레기 신속수거를 위한 해안환경 도우미 운영,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운반선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해양정책과 김준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기상청이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여름철 기후 이슈 분석과 함께 다가오는 여름철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 최저기온은 21.7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 충남도 지난해 최근 10년 평균 기온이 25.8도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기상 전망에 대해서는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이 예상되며 7, 8월에는 평균 이상 기온 분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강수량은 6월에 평년보다 많고 7월 이후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 변화도 올해 기상 특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극 해빙량 감소가 북쪽 고기압 세력을 강화해 한반도 북부 지역의 기온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3개월 단위로 여름철 전망을 매월 23일 발표하며
기후 예측 모델과 현장 관측을 토대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6월 9일부터 약 한 달간 염소고기 부정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 판매 제조업소 등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와 원산지 허위 표시,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지난 29일 서부면 속동항에 대하종자 3,5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홍성군은 연안 특석에 맞는 우량종자를 선정해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대하종자를 방류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가을철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지역 특석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고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귀향인 정착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청양군은 귀향인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지원과 창업교육, 주택 신축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설계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주택 임차 시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청양군은 귀향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 등을 돕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 지역 화폐인 예산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종이 상품권은 지역 내 은행 등 판매 대행점 43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앱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고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 3,2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28일까지 기부 건수는 모두 7,500여 건, 모금액은 10억 20만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양군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답례품 종류를 기존 67개에서 올해 87개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양군은 지역업체의 매출 증가와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산군이 무더위 대비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군은 오는 9월까지 냉방기 설치 여부와 건강 상태, 응급시 비상 연락망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상 가구는 저소득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 1인 가구 등입니다. 한편 예산군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2가구에 냉방기기를 지원했습니다.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당진과 서산, 천안 등 도내 8곳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장년층 등으로 1인당 연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7일 태안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대한민국 사구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생태 탐방로 걷기 대회와 아카펠라 공연, 재즈팝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또 모래 향초 만들기와 사구 페이스 페인팅, 타임캡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